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그 강하나님 이제 모시고 또 다른 주제,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장소 5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그 놀랐던 5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놀랐던 건 이제 그 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산동성에도 공원이 있는 거예요. 한국만 정말 어둡고 침침한 곳이라 싹 들어가 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완전히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파주에도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뭐 산에다가 그런 테마 공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쁘잖아요. 어머 왜 이렇게 공원이 많을까? 근데 심지어 예뻐. 궁전 같아. 그렇지. 거기 들어갔다가 되게 놀라는 게 있어. 나체 동상이 있어가지고. 아니 북한에는 나체 동상이 난리? 없잖아요. 그럼요.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 나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데 그렇죠. 나는 그 나체 동상이 남자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달아놨잖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각들 볼 때 나는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 아, 그러셨구나. 저는 놀랐던 게 대형마트요. 북한에서 저희가 살 때는 사계절이 어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김치를 반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겨울에 농사 지어서 다음 해 5월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실하지만 좋은 배추는 아주 간부집에 가야 좋은 배추가 보이고 우리 같은 집은 그냥 접시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네. 그런 배추 실하지로 이삭주의 하듯이 이삭주의 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허여 멀뚱하게 그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반년 농사였잖아요. 그게 없으면 봄에는 뭐 배추라든지 뭐든지 파종을 해서 얘가 자랄 때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머, 여기 대형마트에 갔더니 세상에 사계절에 신선한 야채, 과일, 무슨 과일도 종류가 왜 그렇게 많어? 나 이름도 몰랐어요.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파프리카 우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과일들이 사계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자를 한 박스 사서 집에다 짱겨놓고 먹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결국 못 먹어서 싹이 나가서 버렸어요. 싹이 나면 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자가. 이제 북한에서의 생각 때문에 그랬고 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집에. 그랬더니 야, 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엄마, 마트 가면 되지. 그래? 거기 가면 사니? 예, 그래서 마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즉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뭐 마트는 정말 엄청 잘 돼 있잖아요. 큰 마트부터 작은 마트, 슈퍼까지 뭐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배달까지 해줘. 우리 집 앞으로 오라고 하면 배달도 해주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마트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랬던 게 그 시식하는 거. 시식 코너. 그치. 돈을 안 내고 저희 남편이 같이 가는데 돈 안 내고 계속 먹어보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양심 없이 돈도 안 내고 저렇게 막 먹지? 그치. 그냥 먹어. 돈도 안 내고. 왜?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맞아요. 왜 돈도 안 내고 자꾸 그걸 먹어? 그랬더니 아니 먹어봐야 살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굉장히 낯설더라고. 처음에 저는 그거 먹으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도 와가지고 먹지 말라.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마트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2번째가 제가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셨어요. 북한에는 병이 나게 되면 병이 나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어요. 뭔 병이지 또 모르고. 근데 한국에는 이미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검진을 할 수 있고 초음파 그 비싼 애들 북한에서는 보고 죽제도 없는 그런 기구들 다 가서 관찰하고 내 몸이 어떻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엄마들도 거기 사례예요. 직원 엄마들도 암 같은 경우도 조기 발견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어머님을 직접 건강검진도 해보셨을까요? 했죠. 엄마도 건강검진 다 기본이잖아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는 또 한 명은 무료, 나머지는 또 할인 혜택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조기 발견이라는 생각 자체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좋아서 이미 앓기 전에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치유를 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많이 놀랐어요. 감동했고. 언니, 제가 지금 언니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놀라웠던 장소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언니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여권으로 들어왔어요. 결혼 비자로 들어왔거든요. 결혼 비자로 들어올 때 남편이 군인이니까 제가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도 공항을 보긴 했는데 그 공항이 그렇게 작았어요.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의 눈에는 그게 커 보였거든요. 중국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공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항이 세계 2위잖아요. 그 2위인 공항을 제 눈에서 본 거야. 그게 2위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게 공항이야. 대단하죠. 출국 심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휩쓸고 다니면서 구경하느라고. 인천공항이 저한테 최고. 제 인생의 최고의 그 건물이었어요. 진짜.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장 처음 접하는 목격하는 게 게 인천공항이잖아요. 그 대단한 거를. 근데 우리 엄마랑 동생들은 이제 태국에서 오면은 바로 버스를 이렇게 이동하니까 못 보는데 저는 이제 그치 혼자 왔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놀랬어.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봤다니까 이게 뭐지? 너무 반질반질하니까 북한에서 그런 걸 볼 수도 없고 어디 구경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최전방 그 인천공항이 엄청 우리우리하고 화려하잖아요. 삐까뻔쩍 하죠 진짜. 그렇게 화려한 인천공항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부였어요. 그랬다가 최전방으로 딱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포탄 소리 나고 어머 북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층 건물도 없고 다 넘바치고. 그리고 나 진짜 내가 돌고 돌아서 왜 북한 앞에 왔지? 그때 그 생각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장르를 한꺼번에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봤던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일부였구나. 상징성은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랬구나. 저는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구마다 양천구 무슨 구 뭐 있잖아요. 구마다 문화시설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와서 운동도 해라, 수영도 해라, 뭐 이런 문화시설이 있어서 야 요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있냐. 이게 너무 좋았어요. 공연도 하고. 맞아. 음악 공연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네. 문화를 좋아하시는 문화시설. 네, 원래 예술 쪽이었어요. 노래도 잘하셨고. 그래서 그 거기에 가서 또 놀랬어요. 야,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서 수영도 배웠잖아요, 제가. 왜냐면, 북한에서, 여름에 중국으로 오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수영했으면 내가 홀랑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그때 진짜 못 해보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한이 남아서 내가 한국 가면 무조건 수영 배운다. 그래서 그 문화시설에 등록하고 수영을 배웠잖아요. 근데 특히 또 서울은 좀 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서울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놀랐던 게, 이 북한 사람은 대부분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그 지역의 사람들만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청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으니. 그래서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 처음 이제 저도 이런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뮤지컬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서울에서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할 때마다 저는 서울 사람들만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광주, 전라도 지방 사람들 다 올라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죠. 어떤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 그쪽의 부분은 다 활용하고, 특히 서울의 어떤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평양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서울에 나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왠지 평양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워낙에 또 최전방에 살기도 했고, 최전방에 살아도 이게 교통권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또 한국은 내가 어디서 살던 누가 뭐래요. 근데 그 주거의 자유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알죠? 다르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건 몰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지? 군인 가족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안정된 곳에 여기 중국에서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불안하게 사니까 대한민국에 왔으면 내가 조금 안정감 있게 정착해서 살겠다 이랬는데 이거와 똑같이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해야 돼. 도대체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사를 쉽게 하는 거야? 왜 아무데나 막 살아?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그 차이가 울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 와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집으로 옮겨 다니니까 그 주거의 자유가 오히려 그 거주의 자유가 힘들었어. 그랬었구나.
내가 살았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살았던 그런 거라 사회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림에도 불구하고 젊었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 곳에 안착돼서 사는 거였거든요. 그걸 원하셨구나. 근데 자꾸 옮겨 다녀가지고 그렇지. 완전히 무슨 팽이 다니고 계속 돌아다니고. 남편 그런 거 선택했잖아요. 그 남편 보고 살아야지. 그렇죠. 아이들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얘는 해탈해. 그쵸, 그쵸. 아 그래 집은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저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탈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배경님께 저토록 울었다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좋았던 장사는 저는 카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카페 어떤 카페가 이제 카페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저 궁금하네요 언니. 어떤 카페 좋아하세요? 카페요? 네. 환경이 잘 돼 있고 가서 토크도 할 수 있고. 아 그래서 아까 토크할 수 있는 토크하는 거지. 카페로 초대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수다할 수도 있고 장소가 너무 장소가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스타벅스라든가 그다음에 막 그 우리나라 커피숍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아날로그 커피숍 그 레트로 커피숍 찾아다니는 거예요. 레트로 많이 알아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근데 제가 그 취향을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거, 그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서 다양하잖아요. 카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산지 오래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그때를 못 살아봤잖아요. 이렇게 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추억이 이런 거구나. 좀 이런 거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걸 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초대했던 데도 아기자기하잖아요. 막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 풍경에 맞춰서 하는 그 초가집 비슷한 막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고 저희 엄마 테마적인 카페. 좀 추억의 그 카페 같은.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또는 지인들이랑 와서 카페는 정말 편한 장소구나. 아무 때 누구를 초대해도 그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핸드폰 두거나 뭐 노트북 같은 거 둬도 누가 뭐 북한 같은 북한은 뭐 비교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영역 표시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표시하려고 내 자리에 영역 표시 두고 가잖아요. 먼저 다 놔야 돼.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유럽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알아요. 화장실도 돈 내고 들어가고. 아 진짜요? 맞아요. 돈 내야 들어가요. 하긴 중국도 그래요. 그래, 맞아. 중국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카페에 대한 추억이 되게 좋아요. 진짜 말씀하신 테마 카페도 그렇고 놀랬어요. 다양해서 좋아요. 예. 우리나라 커피숍 하나는 진짜 의리의리하고 다양하고 끝내주잖아요. 많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또 놀랐던 장소가 뷔페예요. 뷔페는 탈북민들 다 놀라잖아요. 다 놀라잖아요. 그렇죠. 예. 저 깜짝 놀랐는데 음식이 수십 가지. 무슨 중식, 한식, 일식, 뭐 양식. 종류도 많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생일 때 가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취향들이. 이 사람들을 식당에 가게 되면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면 내가 양식을 좋아하면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식 좋아하면 중식 드실 수도 있고, 예.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뷔페식이. 어머님을 모시고 뷔페도 가보셨어요? 네, 어머니 생일 때 무조건 뷔페죠. 무조건. 그쵸, 뷔페처럼 좋은 데가 없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또? 제 친구는 일식집에 갔대요. 근데 일식에 가게 되면 회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무잖아요. 그것도 먹는 건 줄 알고 먹었대요. 처음에 모르잖아요. 회라는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을요? 그래도 그 회를 먹고 물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중국에 새 아빠가 계셨는데 그 아빠는 제가 회를 대접해 드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날 회를 잘 안 먹어요. 그 회를 드렸는데 그 밑에다 무를 싹 깔아놨거든요. 회를 싹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빵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가 제가 쇼킹할 정도로 정말 놀랐어요. 언니는 와서. 그 뷔페의 다양한 음식들을 음식들 중에서 이게 뭔가 낯설고 먹기 힘들었던 음식은 없었어요? 일단은 양식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피자랑 치킨이랑 거의 접할 일이 없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하고 좋다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생소하죠. 왜냐면 중간에 막 피가 나도 그래. 피가 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 어떻게 먹냐. 우리 여기다 피 바르면서 먹어야 돼요? 맞아. 우리 아주버님도 이제 한우, 그 천암댁이 왔으니까 한우를 대접한다고 그 맛있는 그 A+ 한우로 네. 대접했는데 천암댁 빨리 먹어요 이러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왜 이거 다 익질 않은 거 줍니까?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도 그거. 바짝 구워서 먹었어. 저. 예, 그리고 즐기기는 얼마나 즐겨요. 그게 바짝 구우면 바짝 구우니까. 먹자. 절대 안 되는데, 그거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만났을 때 음식 할 줄 모르는 여자인 줄 알았대요. 북한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걱정해서 나 만날 때 본인이 막 요리를 많이 배웠대요. 그러셨구나. 저는 놀랐던 게 이제 군인 가족이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군인 가족이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군인 회관이에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만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이제 그 군인들이 서빙을 하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 군 복무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해요. 근데 나는 그 군인이 서빙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쵸. 예 안녕하세요 그쵸. 같이 저도 막 인사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군인 회관에 가니까 그 정말 름름한 국군 장병들이 서빙을 하는데 어머 그거는 진짜 군인 가족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특별대우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같이 저도 막 배꼽 인사하고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았던 장소 참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죠. 그럼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장소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